송중기와 이혼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들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혜영 변호사는 7일 시빅뉴스에 송혜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송혜교 소속사 UAA가 분당 경찰서에 송혜교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히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송혜교 측에서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은 어차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경우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일은 극도로 삼가야 할 것이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피해자에게 1대1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에게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 혹은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것. 구체적으로 애꾸는 병신 같은 욕설을 공연히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전과, 남녀 문제 등 사생활 문제, 질병 등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누리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보다 형이 낮을 뿐이다. 즉, 피해자의 전과, 이혼 전력, 남녀 관계 등 사생활 문제 등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그것이 진실인 경우라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물론 허위의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와 관련한 진실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같은 공인의 특정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웬만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친구죄,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반의사 불벌죄, 도죄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우 송혜교 씨와 무려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연예인이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지에는 은곽여고 3대 얼짱 JPG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배우 송혜교, 한혜진, 가수 이진 씨가 해당 게시물에서 졸업 사진과 함께 은곽여고 3대 얼짱으로 소개됐다. 그중 송혜교 씨와 이진 씨의 특별한 만남에 관한 에피소드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 은곽여고 출신으로 이진 씨가 송혜교 씨보다 한 해 선배다. 해당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이진 씨와 송혜교 씨 친분은 여고 시절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진 씨는 학교 안팎으로 엄청난 인기는 자랑했다고 한다. 그런 이진 씨와 친해지기 위해 송혜교 씨는 직접 언니와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또한 송혜교 씨는 이진 씨가 활동하던 교내 봉사 동아리 한별단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연예계에 데뷔했고 각자 연기 생활과 가수 활동을 이어가며 오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송혜교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진 씨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화배우 송승헌이 8일 포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95년 청바지 브랜드 스톰 광고 모델로 데뷔하였고 이듬해 MBC 인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로 연기자로 입문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짙은 눈썹으로 인해 일명 숯검댕이 눈썹으로 불리었다.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애틋한 감성 멜로 연기로 스타 반열에 올랐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표 한류 스타로 자리를 매김했다. 군대 제대 후 2008년 영화 숙명을 통해 배우로 복귀했으며 이후 그는 TV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는 큰아들 동철을 연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아 생애 최초 MBC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영화 숙명 2008, 무적자 2010 등에서 선굵은 연기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이후 사랑과 영혼의 아시아판 영화인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에 마쓰시마 나나코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개그맨 김철민 52 김철순이 치료비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 이회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수이자 개그맨 대학로 버스킹의 황제이자 신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던 김철민이 현재 원자력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남의 어려움을 더 안타까워했던 착한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대학로에서 버스킹을 통해 모금한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회수는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십시일반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저는 가끔 전화로 김철민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에 입금 신호와 격려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용기와 희망이 솟구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비와 사랑이 기적을 초대할 것이므리라고 썼다.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외롭고도 선량한 예인 하나가 병상에 누워 여러분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철민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9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별을 해야 하기에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적었다. 김철민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폐암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민의 형으로 가수 나훈아의 무창가수 노훈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김갑순 역시 지난 2014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철민은 한편으로는 먼저 이별을 하신 부모님과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리 슬프지만은 않다. 패친 페이스북 친구 모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고 싶다. 남은 시간 여력이 있다면 끝까지 기타 두르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했다. MBC 공채 5기 개그맨 김철민은 KBS 1TV 열린음악회 오프닝 담당자로 활약한 윤여상과 함께 30여 년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펼쳐왔다. 두 사람은 공연 중 모금 활동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다. 정우성 나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 중이다. 정우성은 올해 46세로 여전히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다. 정우성은 특유의 솔직함으로 공식 석상과 인터뷰 등에서 본인 외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정우성은 KBS2 연예가중계에서 리포터가 정우성에게 잘생겼다는 말이 지겹냐고 물었다. 이에 정우성은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라고 답해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정우성은 앞서 한 프로그램에서도 셀카 바보라는 별명에 대해 언급됐다. 이에 정우성은 셀카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잘 나오는 각도를 찾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게 쑥스럽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표정과 함께 그리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나의 미모를 담기는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정우성은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서도 잘생긴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태균이 정우성에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라고 치켜세우자 정우성은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 또한 김태균이 본인이 잘생긴 건 언제 알았냐고 묻자 정우성은 응애할 때부터 알았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지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 느낌이 좋아 응원하러 와준 샵리더님 눈물이 날 뻔했지만 결국엔 샵신지 아니고 샵있지 그래도 든든하고 고마워요. 곧 샵 인기가요 시작합니다. 샵 코요태 샵 김종민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이날 방송된 SBS 인기가요 대기실에서 리더 김종민과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신지는 지난 8일 오후 6시 신곡 느낌이 좋아를 발매한 바 있다. 신곡 느낌이 좋아는 신지의 허스키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레트로 장르로 복고와 현대적인 일렉트로닉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다. 느낌이 좋아는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듣고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세미트롯 곡으로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예정이다. 신지는 1998년 혼성그룹 코요테로 데뷔했으며 신나고 경쾌한 한국형 댄스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 2월 20주년 기념 앨범 리본을 발매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치미 국악인 김란희가 남편 정석순께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당신 못된 버릇 좀 고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란희가 연상 남편과 사는 데서 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김난희는 남편이 평소 우리 예쁜이는 너무 귀엽다고 칭찬하지만 그게 사실 다른 말로 보면 제가 애 같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을 위한 조정 신청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은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신해 2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송중기도 광장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희망한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중기, 송혜교 소속사가 나란히 이혼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격 차이 정도로만 이혼 사유를 밝히며 이혼에 이미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송중기 측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기 하루 전 송혜교는 사진 한 장으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스타일리스트 최한석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이뻐요라며 샵 너무 덥다, 샵 촬영 중 등 해시태그를 달아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송혜교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슈즈 브랜드 화보 촬영에 나섰다. 사진 속 송혜교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진한 메이크업을 통해 시크한 미모를 자랑했다. 그러면서 진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강렬한 눈빛을 발산했다. 송혜교의 인형처럼 완벽한 미모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이 풍기는 관능미가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송혜교는 이제 다시 싱글로 돌아간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열애설을 부인하던 이들은 깜짝 결혼을 발표하더니 2017년 10월 신라 호텔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결혼 생활은 2년을 채우지 못했다.